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오늘은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연습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프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실제로 실험평가 중에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면 정답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진 못해도 시험 문제를 맞추는 신기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래프를 그냥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경우죠. 그래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실험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래프는 일종의 언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말에는 문법이 있죠? 오늘은 그래프의 문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말을 배울 때 많은 실수를 했듯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려워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프의 기울기와 그래프의 면적이 갖는 의미들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이동거리의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시간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물체의 운동 그래프는 시간 가속도의 그래프라고 해서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우선 X축과 Y축이 각각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각각의 값의 단위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 그래프를 봅시다.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똑같은 그래프이죠? 하지만 이 기준과 단위를 각각 달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X축의 시간이라고 합시다. 시간의 단위를 초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Y축은 위치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위치의 단위는 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역시 X축에는 똑같이 시간이라고 하고 단위는 초라고 해볼게요. 자, Y축은 다릅니다. 속력이라고 하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그래프 여전히 똑같은 그래프일까요?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에는요, X축과 Y축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은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Y축은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읽어볼 겁니다.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이겁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변하면서 거기에 따라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해볼 수 있겠죠?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시간에 따른 뭐라고 써야 되죠? 맞습니다. 속력의 변화가 됩니다. 시간이 달라짐에 따라 속력의 값은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위에 있는 그래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와 면적이 갖는 의미를 찾으시면은 전체를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선이 갖는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뭐 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겁니다. 이 기울기라고 하는 의미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즉, x값이 변할 때 y값이 얼마나 달라지게 되느냐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프 계속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x와 y의 관계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시간과 위치의 관계, 시간과 속력의 관계였잖아요. 이렇듯 그래프에서는 X축과 Y축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의미는 X가 변할 때 Y는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갖는 물리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울기의 의미는 이렇게 쓰도록 하죠. 그래서 기울기의 의미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혹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학생이니까요, 그냥 이렇게만 하죠. 더 줄여서요, 기울기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그냥 X축분의 Y축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면적 보도록 하죠. 면적이라고 하는 건 넓이죠. 제가 선을 하나 긋도록 할게요. 이런 선을 그었습니다. 이때 이 선으로 인해서 생긴 넓이가 있죠. 이만큼이 이 선으로 인해서 생긴 넓이가 되는데요. 자, 얘 모양은 사각형이 됩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자, 면적의 의미는 이렇게 따집니다. 면적의 의미는 X의 변화량 곱하기 Y의 변화량 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증가량이라고 했었죠? 증가량을 변화량으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즉 X 곱하기 Y로 하시면 이 면적이 갖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넓이가 이런 식으로 돼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 면적이 갖는 의미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갖는 의미가 이 면적이 갖는 물리적 의미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은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도형은 삼각형입니다. 하지만 이를 아주 미세하게 자세히 본다면은 얘는 삼각형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나 혹은 스마트폰 화면이 있죠? 이 화면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점점 가까이 보시면은 조그만 픽셀이 보이게 될 겁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이 세 가지로 나와 있죠. 레드, 블루, 그린 해서 RGB 세 개의 색깔이 합쳐져서 흰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삼각형은 실은 무수히 작은 사각형의 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무수히 작은 사각형들을 모아서 넓이를 계산하는 것을 우린 고등학교 가서 적분이라고 배우게 되죠. 자, 어찌됐든 이 넓이가 갖는 의미는 무수히 작은 사각형을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의 넓이는 우리 배운 삼각형의 넓이로 계산하시면 되지만은 얘가 갖는 의미는 무수히 작은 사각형의 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계산값은 그냥 삼각형으로 해서 넓이를 계산하면 되겠지만 얘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요? 맞습니다. 의미는 사각형이 갖는 X의 증가량 곱하기 Y의 증가량,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 면적이 갖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봅니다. 기울기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X분의 Y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면적이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X 곱하기 Y가 됩니다. 이때 면적은 유의하셔야지 돼요. 면적이 사각형이면은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데 면적이 지금 삼각형 혹은 원, 다양한 모양이 됐을 때도 얘가 갖는 의미는 사각형의 의미, 즉 X 곱하기 Y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 이동거리의 그래프를 해석해 보도록 하죠. 혹은 이동거리 대신 위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프가 3개 나와 있습니다. X축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고요. Y축은 위치로 되어 있죠. X축은 시간,
y축은 위치, x축은 시간, y축은 위치. 자, 이 그래프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에 따른 무엇의 변화가 돼요? 네, 맞습니다. 위치의 변화가 되는 거죠.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이것이 이 그래프가 갖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선 두 가지가 물리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울기, 또 하나는 면적. 두 가지를 각각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시간 이동거리, 시간 속력 이런 거 할 때 공식 하나 배웠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가느냐, 이것을 물리적인 값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가느냐. 자, 속력의 단위가 뭐였어요? 미터 퍼 세크였습니다. 얘가 각각 공식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시간의 단위는 보통 뭘 쓰냐면은 초 쓴다고 했었죠. 초를 우리는 세크다 라고 불렀었고요. 자, 거리의 단위는 뭐가 돼요? 네, 미터가 됐었죠. 미터, 초, 미터, 초.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하게 되죠.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단위 안에는 공식이 숨어 있다 라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속력 공식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단위를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안에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들어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속력, 시간, 거리, 여러분들 속력하면 거속시 이렇게 해서 많이 배우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이 어디 있어요? 예, 맞아요. 시험 문제 안에 있어요. 시험 문제 안에 단위로 공식이 있으니까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 그냥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좀 더 해볼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는 이 거리값 어떻게 구하면 돼요? 예,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푸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았어요. 중3이나 됐는데 이거 못한다고요? 아, 그런데 많아요. 생각보다. 당황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직 이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자꾸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따 있던 게 시간이 이렇게 샥 넘어가 버리면은 분모가 분자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시간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공식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떤 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지금 기울기가 갖는 의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울기. 자, 시간이 증가할 때 뭐가 변하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위치를 우린 다른 말로 거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기울기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분의 뭐요? 거리가 되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방금 썼죠? 뭐예요? 속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의미가 속력이 되는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세 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래프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치, 거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자, 기울기 보시면 기울기 어때요? 일정하죠. 즉, 시간이 지날 때 이동하는 거리, 시간이 지날 때 이동하는 거리가 증가하는데 그냥 증가하나요? 아니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합니다. 자, 시간에 따라 뭐가 변한다고요? 네, 위치가 변합니다. 그래서 기울기 먼저 따져봤더니 기울기는 시간분의 거리, 즉 뭐가 된다고요? 속력이 되는 거죠. 자, 기울기 보세요. 쭉 일정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모두 일정한 거예요? 속력이 일정합니다. 자, 두 번째 거 보시면은요. X축은 시간, Y축은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위치의 변화가 없어요. 위치의 변화가 없습니다. 위치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지해 있는 겁니다. 정지 상태다. 자,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입니다. 시간에 따라 위치의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 위치의 변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정지 상태다 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그래프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위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위치가 자, 기준되는 0에서부터 멀리 있던 것이 점점 가까워져서 기준점으로 오는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가 일정하다.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속력이 일정하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래프를 살펴봤습니다. 맨 첫 번째 그래프, 처음 위치에서부터 점점 일정한 속력으로 멀어지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위치의 변화가 없는 정지 상태. 자, 세 번째 그래프, 먼 곳에서 기준점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그래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랑 세 번째 그래프,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이거는 기울기를 따져줘야 됩니다. 왜요? 기울기가 갖는 의미가 x분의 y, 즉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속력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자, 면적은 x 곱하기 y라고 했죠? 시간 곱하기 위치니까 여기서는 거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시간 곱하기 거리, 이거 혹시 의미가 있나요? 없죠? 여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시간 곱하기 거리라는 건 없습니다. 시간 곱하기 거리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것은 위에 나와 있는 시간분의 거리가 돼 있죠. 이거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단지 시간, 거리 혹은 시간, 위치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기울기만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입니다.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이 그래프가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단순히 위치만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그래프는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자, 보도록 하죠. x축은 시간, y축은 뭐예요? 속력입니다. x축 시간, y축 속력. x축 시간, y축 속력. 즉, 그래프의 의미는 뭐가 된다고요? 시간에 따른 무엇의 변화요? 속력의 변화. 양을 따져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뭐가 변한다고요? 속력이 변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 라고 얘기하면서요. 요게 실은 가속도와 관계가 있는데요. 이 가속도는 중상 과정에선 배우지 않습니다. 단지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만 그래프를 통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간에 따른 속력이 어떻게 변화지고 있습니까? 점점 빨라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시간에 따라. 그렇죠? 여기서 지금 x, y 두 가지를 따져주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뭐가 변해요? 네, 속력이 변합니다. 속력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정하다. 속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속력이 없는 거는 이겁니다. 속력이 없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게 정지입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요게 정지 상태가 되고요. 얘는 속력이 일정한, 우리 다음 시간에도 배울 텐데, 등속 운동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잘 구별해 주셔야지 돼요. 자, 세 번째 거도 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 거도 이 그래프의 의미는 시간에 따라 뭐가 변하는 거예요? 속력이 변하죠. 근데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합니다. 그냥 감소하나요? 아니요. 일정하게 감소해요. 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겠나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한다. 첫 번째 거는 일정하게 증가, 두 번째 거는 일정, 세 번째 거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면적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위에 공식에서요, 면적이 갖는 의미는 x 곱하기 y라고 했잖아요. 즉 시간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속력의 변화, 시간의 변화량 곱하기 속력의 변화량, 이 값은 뭐가 되냐면은 이동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삼각형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된다고요? 이동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의하셔야지 돼요. 얘기했지, 삼각형의 값은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로 계산해야 되지만, 얘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요? 이동거리. 조그만 사각형의 합. 자, 여기는 그냥 사각형이죠?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히 작은 사각형의 합. 자,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죠? 삼각형은 삼각형의 넓이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얘가 갖는 의미는 무수히 작은 사각형의 합으로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울기가 갖는 의미, 그리고 면적이 갖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A는 2초 동안 4m를 이동했고요. B는 2초 동안 2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단계별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라고 제가 하나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과 Y축에 기준과 단위를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금에 맞춰 값을 표시한 다음에 선을 이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울기의 의미와 면적의 의미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이거 해석합니다. 물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면적의 크기는 모양에 따라 계산한다. 삼각형이면 삼각형으로 갖는 삼각형의 값을 계산하시면 되며, 원이면 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면 사각형. 하지만 얘가 갖는 의미는 x의 증가량 곱하기 y의 증가량, 즉 사각형의 의미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한번 먼저 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시죠. 자, 봅니다. x축에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단위는 뭘 써야 될까요? 여기서는 초를 쓰시면 되겠죠. 자, 초 대신 s라고 쓰고 세크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y축은 뭘 써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동거리 그래프니까요, 거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여기서는 위치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이동거리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단위는 뭘 써야 될까요? 단위는 지금 전부 다 미터 이동하고 있으니까 단위는 가로하고 이렇게 미터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A부터 그려보도록 하죠. 2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했다고요? 4미터. 자, B는 2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했다고요? 2미터 이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자, 1, 2라고 했을 때 1, 2, 처음엔 0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2초 동안에 하나는 2m, 하나는 4m 이동했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2m라고 하면은, 자, 2배 되는 데는 4m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일부러 다 단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위에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요. 위에 이렇게 가로하고 단위를 써놨기 때문에 그래프에다가는, 눈금에다가는 단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프 점 찍어 보도록 하죠. A는 2초 동안에 4m 갔다고 했으니까 2초 동안에 4m 갔으니까 쭉 연결해서 여기다 점을 찍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선을 연결합니다. 쭉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를 통과해도 되고요. 그냥 멈춰도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멈추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왜냐면 뒤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요. 2초 동안 4m 왔습니다. 얘가 A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하셨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B는 2초 동안에 2m 이동했습니다. 2m 이동했으니까, 자, 2m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간 거고요. 색깔이 좀 다른 색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B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거리, 혹은 시간에 따른 위치, 혹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의 그래프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기울기의 의미 따져보도록 하죠. 자, 기울기의 의미는 x분의 y가 된다고 했습니다. x 뭐예요, 지금? 시간. y는요? 거리. 자, 시간분의 거리는 뭐라고 해? 시간에 따라 거리가 얼마 변했나?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속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의 의미는 속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면적의 의미도 보도록 할까요? 자, 면적의 의미는 x 곱하기 y라고 했죠? 시간 곱하기 거리라고 했는데, 시간 곱하기 거리라고 했는데, 얘는 물리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x축이 시간, y축이 거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기울기만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기울기의 크기를 비교해보죠. A랑 B가 있는데 어떤 게 더 기울기가 큰가요? 네, A의 기울기가 크죠? 자, 기울기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 뭐라고 했어요?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즉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물리적인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A부터 보겠습니다. A는 2초 동안에 4m 간 거죠? 즉 2초 동안에 4m를 갔으니까 약분이 되면은 얼마예요? 2m/s의 속력으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B의 경우는 2초 동안에 2m를 갔습니다. 약분하면은 1로 되죠? 얘는 1m/s가 돼서 A가 B보다 2배 더 빠르다.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느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처음 2초 동안은 20m를 이동했고 다음 2초 동안은 30m를 이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시간, 이동거리, 시간, 위치의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의 기준과 단위를 먼저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축에는 써있네요.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시간의 단위는 초가 되죠. 초 써도 되고요. 이번에 한번 세크라고 써볼까요? 자, s는 초, 세크가 됩니다. 그리고 y축에는 거리. 자, 거리의 단위는 뭘 써야 될까요? 여기서는 네, 똑같이 미터. 가로하고 안에다 미터라고 썼습니다. 센티미터 아닙니다. 자, 이것을 표현해 봅시다. 자, 어느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처음 2초 동안에는 20m, 다음 2초 동안에는 30m 이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우선 표현해 볼까요? 처음에는 0이겠죠? 정지해서. 자, 2초 지났고요. 똑같은 간격만큼 4초라고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10단위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 20, 30, 40, 50, 그리고 60. 자,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눈금에 맞춰서 값을 표시한 다음에 선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죠? 자,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죠? 처음 2초 동안에 몇 미터 갔다고 돼 있어요? 2초 동안에 20m 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20m, 2초 두 개가 만나 이 지점이 만나게 되겠죠. 점으로 되겠습니다. 이거를 선으로 이어주시면 돼요. 쭉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20초 동안 30m를 이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게 중요한데요. 2초 동안 30m 이동했습니다. 자, 똑같이 2초 지나는 거죠. 똑같이 2초가 지나는 동안 30m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아까 0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20에서 시작하게 되니까 20에서 30을 더 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5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만나는 점이 되는 것입니다. 50이 되는 거죠. 얘를 이제 선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완전히 일자 형태로 되어 있진 않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2초 동안 갔던 게 다음에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울기의 의미와 면적의 의미 따지라고 되어 있죠? 자, 시간, 거리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 기울기의 의미는 시간분의 거리가 돼서 속력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구간별로 따졌을 때 여기를 A 구간, 여기를 B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A 구간보다 B 구간이 속력이 빨라졌다 라고 얘기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가 갖는 의미, 시간에 따라 물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살펴봤죠. 자, 마지막으로 면적의 의미는 모양에 따라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면적의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기울기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얘기했죠. A부터 보시면요. 요 A의 경우 A는 그냥 여기 문제에는 안 나와있지만 제가 정한 거예요. A 구간의 경우에는 2초 동안 얼마 이동한 거예요? 20m 이동했으니까 속력은 얼마? 10m/s의 평균 속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B의 경우 B 구간입니다. 자, B 구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 똑같이 2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다고요? 30m 이동하게 된 거죠. 약분하면 얼마요? 15m/s. 그래서 A보다 B가 5m/s 더 빠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여기 잘못 써있네요. 이동거리 아닙니다. 속력입니다. 속력. 자, 속력 그래프입니다. 자, 물체 A는 3초 동안 3m/s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했고, 물체 B는 정지 상태에서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해서 3초 후에는 6m/s의 속력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어렵죠? 어렵죠? 자, X축에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Y축엔 속력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그리셨나요? 직접 그려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물체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하죠. 물체 A는 3초 동안에 3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체 B는 일정하게 정지 상태의 속력이 증가해서 3초 후에는 6m/s의 속력이 됐다고 되어 있죠. 자, 시간은, 자, 우선 시간의 단위는 뭐가 된다고요? 초. 혹은 세크라고 써도 된다고 했죠? 자, 속력은, 단위 나와 있네요. 미터/세크. 자, 미터/세크예요. 속력 공식할 수 있다고 했죠? 미터는 뭐라고요? 거리. 그리고 세크는 뭐라고요? 시간, 초.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굳이 단위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자, A부터 그려봅니다. 처음 3초 동안에 3m/s의 일정한 속력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이라고 할까요? 3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갔다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쭉 직선 형태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해 점점점점점점점 해서 3초 동안에 3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갔다. 자, 두 번째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대요. 정지면은 처음에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출발하셔야지 되네요. 자, 3초가 될 때 속력이 얼마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3에서 2배 되는 얼마요? 6 되고 있죠? 똑같이 검은색으로 써볼까요? 6 된다고 했습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점점점점점점점점 3초 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역시 두 점이 있으면 얘를 직선으로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다 그렸네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들을 살펴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울기의 의미와 면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울기의 의미입니다. 기울기의 의미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래서 시간분의 뭐예요?
속력이 됩니다.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 이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었냐면은 가속도라고 했는데, 얘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 얘기 안 해요. 이건 고등학교 가서 하시고요. 우선은 이걸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만 보고 해석할 수 있어요. 볼까요? 자, 보시면은 3m/s의 속력으로 일정한 게 A의 그래프가 됩니다. 요 A는 3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3초 동안 이동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B는 어떻습니까? 자, B는 정지에서 출발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얼마까지 됐어요? 6까지 되는 거죠. 몇 초 동안? 3초 동안.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3초 동안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 그래서 얼마가 됐다고요? 6m/s의 속력에 도달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울기는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등학교 가면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면적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면적의 의미는 x 곱하기 y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속력 곱하기 시간 곱하기 속력. 이때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됐었죠. 거리. 우리 속력 단위 있었잖아요. 미터/세크. 시간분의 거리 됐었잖아요. 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면적은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A의 거리는 요만큼, 이동거리 요만큼이 됩니다. 면적의 의미는 사각형이 x 곱하기 y라고 했지만은 x 곱하기 y로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삼각형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의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요? A의 이동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6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약분하면 3. 그래서 얼마요? 9m. 자, B 보도록 하죠. 자, B는 요만큼, 밑에네요. B는 밑에 사각형이 됩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사각형의 넓이. 자, B의 이동거리는 사각형 하면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3 곱하기 3 얼마예요? 9m. 그래서 얘는 둘 다 9m 간 겁니다. 3초 동안 3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가나,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3초 후에 6m/s의 속력이 되나, 3초가 지난 후에 둘은 만난다 라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시간 속력의 그래프입니다. 15m/s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하는데 4초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죠. X축은 시간, Y축은 속력이라고 써놓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봅니다. 시작해 주세요. 영상 이렇게 멈추시고 먼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그리셨나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X축과 Y축의 기준과 단위 쓰라고 되어 있죠. 기준은 시간, 속력 되어 있어요. 자, 시간의 단위는 뭐요? 초, 세크. 속력의 단위는 뭐요? 여기 있잖아요. 미터/세크.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이게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미터는 뭐예요? 거리. 세크는 뭐예요? 초, 시간.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이게 뭐의 단위라고요? 속력의 단위라고 했습니다. 속력의 단위. 속력 안 외워지면은 단위 보시면 돼요. 단위 째려보시면은 이게 답입니다. 공식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5m/s예요. 15m/s.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하는데 몇 초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4초예요. 자, 여기서 4초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속력이 어떻게 돼요? 감소 쭉. 요겁니다. 선생님,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하나요?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표현이 있는 게 더 좋겠죠, 문제에서.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좀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보도록 하죠. 그 그래프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간 0에서 4초가 되는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해서 정지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처음 속력은 얼마? 15m/s. 오케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얘가 갖는 기울기의 의미와 면적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기울기의 의미 얘기했었습니다. 그냥 써보시면 돼요. 기울기는 x분의 뭐요? y. 얘가 물리적인 값이 되는 거예요. x는 뭐라고 써 있어요? 시간. y는요? 속력. 시간에 따라 뭐가 변하는 거예요? 속력이 변하는 거예요. x에 따라 y가 변하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속력이 변해요. 자,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말로 가속도. 가속도는 무조건 속력이 늘어나는 것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줄어들거나 증가하는 거나 증감하는 경우 있잖아요.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경우. 이거 전부 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아, 여기서는 속력이 줄어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면적. 면적의 의미는 뭐였어요? x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삼각형인데요. 아니라고요. 얘는 무수히 작은 사각형의 합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눈을 뜨세요. 자, x는 시간, y는 속력,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 곱하기 속력 뭐라고요? 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되십니까? 자, 이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 해보죠. 여러분들은 이 넓이를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무수히 작은 사각형의 합입니다.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또 어떻게 계산하시면 됩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약분하면은 30, 단위는 미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30m가 돼요. 30m.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 넓이의 의미는 사각형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자, 속력의 단위 볼까요? m/s. 자, 시간의 단위는 초. 곱해보세요. 세크 없어지죠? 뭐만 남아요? 미터 남습니다. 이렇게 되시나요? 단위 안에 전부 힌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 두 개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왼쪽에 있는 시간 이동거리의 그래프인데요. 자, 보세요. 자, 시간 2초 동안에 A는 얼마 이동했습니까? 60. B는 얼마 이동했어요? 30.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빠른 거예요? A, B 중에 어떤 게 빠릅니까? A, B 중에 어떤 게 빨라요? 당연히 A가 더 빠른 거죠. 자, 속력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의 속력 얼마예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다.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되죠.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기울기가 됩니다. 해보세요. A의 속력 얼마예요? 2분의 얼마요? 60. 자, B의 속력은 얼마예요? 2분의 30. 약분되네요.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예요? 1, 30. 얘는 1, 15. 그래서 30, 15. 단위는 m/s. m/s. 이렇게 되는 거죠. A, B의 속력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B를 보도록 하죠. 옆에 있는 그래프 보도록 합시다.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시간에 따른 뭐예요? 속력. 시간에 따라 뭐가 변한다고요? 속력이 변합니다. 자, C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0에서 4초 되는 동안 속력은 얼마예요? 30으로 일정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D도 해보도록 하죠. D는 0에서 4초가 되는 사이에 속력은 얼마로 일정한 거예요? 15m/s로 일정하다. 이거 정지에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정지는 뭐라고 했어요? 요게 정지입니다. 요게 0으로 쭉 가있는 얘가 정지예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시험에 나오나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기울기의 의미는 x 곱하기 y라고 했죠?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자, x는 뭐예요? x는 시간, y는요? 속력. 시간에 따라 뭐가 변해요? 속력이 변해. 이거 가속도라고 했는데 가속도 안 나와요. 자, 기울기가 갖는 의미는 없어요. 단지 속력이 일정하다만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면적의 의미네요. 두 번째 그래프의 면적의 의미는 시간 곱하기 속력. 자, 모르겠으면은 단위 보세요. 시간의 단위 뭐라고 했어요? 초.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초. 그러니까 세크 지워지고 뭐만 남아요? 미터 남는다고 했죠? 자, 얘는 거리겠구나 라고 때려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C의 이동거리가 D보다 더 넓다 라는 건 알 수 있죠. 바로 나옵니다. 넓이가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얘랑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 그 차이가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계산해보죠. C의 이동거리는 얼마? 30 곱하기 4 120 단위는 미터. 단위도 정확히. 자, C의 이동거리는 얼마? 15 곱하기 얼마? 4 15 곱하기 4 그래서 얼마? 60m 되죠. 자, 120하고 60 얼마 차이 나요? 60 차이 나죠? 그 차이가 얼마?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의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 과정을 학습하였습니다. 이 강의 한 번으로 그래프 문제를 완전 정복하는 건 힘들겠지만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반드시 직접 그려보면서 복습해 보셔야 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고 오답률도 매우 높기 때문이죠. 자,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물체 운동 중 등속 운동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